아베 총리, 당신이 총리로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의 위기 상황이다. 한 달 전 한국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었을 때 매일같이 일본의 종편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보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종편은 거의 없다. 10년을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으로 느끼는 점은 일본의 저널리즘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20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논객이나 지식인이 안타깝게도 많이 사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종편에서 사라졌다. 얼마 전의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언론계, 교육계, 연예계 등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중매체에서 조금씩 사라졌다.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미디어로 리테라를 뽑을 수 있는데 발간인은 알 수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계좌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다. 리테라의 최근 기사에 의하면 내각부가 2020년도 예산안에 국제홍보 강화라는 명목으로 36억 5,600만 엔을 편성한 것으로 나왔다. 여기서 국제홍보란 아베 총리가 사령탑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기반한 정보 발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후생성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콜센터와 홍보를 위해 35억 엔, 그리고 내각에서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4억 2,400만 엔을 계상했다. 100억 엔 이상의 예산이 현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정보 조작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각부 이하 모든 관계부처가 아베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촌탁을 한다고 비판을 했다. 아베 정부의 정치를 대표하는 말 촌탁, 데이터 삭제, 데이터 변경, 데이터 부재, 성희롱 등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많은 관료들의 부정비리가 폭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폭로했던 아에카와 기헤이 전문부고학성 사무차관을 2019년 말에 필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한때 관료의 최고 직위에 있었지만 비리를 폭로하고 옷을 벗은 그에게 왜 이렇게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많아졌나라고 질문을 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장악한 내각 인사국에서 고위 관료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눈치만 보는 관료들이 고위직에 발탁되었고 데이터 위조 같은 문제는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촌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일본 전 국민의 한 세대당 1000마스크 이상을 지급하는 데 466억 엔을 쓴다고 발표했다. 거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일본 정부와 관료의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로 보면 된다. 관료가 촌탁을 하고 아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정부는 그 관료의 보고를 통해 현안을 바라보고 있기에 현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일본 정부 조직이다. 일본의 PCR 검사가 98% 거부당한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다. 도쿄도는 10일 189명이 감염되었고 77%에 달하는 147명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70에서 80%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상담 건수와 PCR 검사 실시 건수 자료가 얼마 전에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도쿄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1,100여 건의 상담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은 수가 1,727명이고 그중에 PCR 검사 실시수는 964건이다. 한국 언론에서 나온 일본의 PCR 검사가 98% 거부당한다라는 주장은 아마도 이 자료를 가지고 말한 것 같다.
하지만 상담자 중에는 단순하게 걱정이 되어 문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검사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러 전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상담을 한 전원이 발열이나 증상을 호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일본의 PCR 검사가 98% 거부당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주장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 수는 부족하다. 아베 총리가 검사 수를 1일 2만 건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4월 8일의 검사 수는 5,597건이다. 3월 18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진단을 한 뒤에 보건소에 PCR 검사 의뢰를 했지만 거부를 당한 것이 290건이 있었다고 일본 의사회에서 밝혔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PCR 검사가 각 지방자치에서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월 3일 발표했다. 잘못된 기준과 컨트롤 타워의 부족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장들의 갈등도 시작이 되었다. 4월 7일 아베 신조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사퇴 선언을 발표하였다. 지금의 일본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감염자 수가 2주 뒤에는 1만 명, 한 달 뒤에는 8만 명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하며 세계 최대급의 경제대책으로 108조 엔을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밝힌 108조 엔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1년 납부 유예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재정지출만 보면 39조 엔이고 정부의 협조에 동참하는 가게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용 없는 긴급 경제대책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지자체장들이 정부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다. 먼저 도쿄도는 11일부터 영업중지 대상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게나 기업에게는 협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도쿄는 재정 상황이 좋아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중앙정부의 만류를 무릅쓰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도쿄도와 근접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도 1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도쿄도와 같은 방안을 취할 것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임시적인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감염자 수 풀어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지금 동참을 하지 않으면 손님들의 피해도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쉬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인건비, 세금,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처음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지금 일본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의 SNS를 보면 내가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대책은 그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세습 정치의 명암. 일본 정치는 큰 문제야 권력을 세습받은 도련님들 뿐이고 관료들이나 지역에선 모두 떠받들기만 하니 기본적 양식이라는 게 없어. 한일 양국 사정에 밝은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투덜거렸다. 세금이 투입된 꽃놀이에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구 주민 800명이 초청받은 벚꽃 보는 모임. 나와 내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는 총리의 한마디에 재무성 관료들이 관련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모리토무사학 재단 사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코로나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 회식에 달려간 일을 지적하면서다. 일본 내에선 국민 정서와 따로 노는 궤도 이탈의 원인을 자민당 정치의 특권의식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군 지방 간방 가방 등 세방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이 정계를 쥐락펴락하며 국민들의 의식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0년간 자민당 총재를 지낸 10명 중 9명이 2017년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에서 승리한 자민당 의원 218명 중 33%인 72명이 세습 의원이었다. 현재 강요 20명 중에도 8명 정도가 세습 정치인 범주에 포함된다. 한국인은 쉽게 납득 못할 일이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다르다. 어설픈 자수성가보다 잘 키운 세습이 낫다는 기류가 있다. 자민당 내 사정에 밝은 제1민단 관계자는 총리가 될 만큼 싹수가 있는 세습 정치인에 대해선 병아리 시절부터 자민당이 전담 교사를 붙여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한다고 했다. 제대로 된 세습 정치인을 길러내는 쪽이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근본 없는 신인을 발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세습이나 특권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일본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계층 간 신분 이동 기회가 적었던 일본은 치열한 경쟁보다 신분에 따른 세습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풍토다. 명문 사립대의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해당 대학 진학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도, 일부 중학교 입시에 부모 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일본에선 자연스럽다. 이런 정치, 사회 시스템을 답답해하는 일본인 중엔 한국 사회 역동성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면 꼭 그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신을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홍보하는 후보도 있다는데 이런 정치가 세습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싶다.